다음 사건도 SNS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임방금 씨, 네. 이거는 여자친구? 네.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? 네. 한 중년 부부가 경찰에 이제 지난해 12월에 네. 신고를 했는데요. 내용은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 사기를 당한 것 같다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3개월 수사 끝에 검거를 했는데 검거된 사람은 여자친구, 여대생이라고 아들은 이야기했는데요. 네. 29살 남성으로 밝혀졌고요.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성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여자친구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자꾸 그렇죠. 보니까 남자친구다. 근데 이종근 이게 네네. 사실은 SNS 통해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이 네. 돈을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여자친구, 남자친구 이런 관계를 맺어서 돈이 오고 가려면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이 그렇겠죠. 되잖아요. 네. 얼굴도 보고 또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사실은 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지금 잡히고 봤더니 한 명도 아니고 6명 정도의 남성으로부터 사실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연인 관계를 계속 SNS 상으로만 유지하면서 네. 돈을 갈취했다. 그것이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많죠. 그런데 현재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또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실제로는 혼자 살면서 또 이렇게 혼술, 혼밥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면 관계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모두 다 디지털, 온라인, 뭐 SNS 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하지만 실제로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주고받잖아요. 네, 그 사진을 이제 피의자가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. 네. 근데 그 사진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여성들의 사진, 그거를 가져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게 내 신분증이다라고 보여준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이름 같은 걸 들으면 그 누구누구 씨 뭐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성 사진하고 합성을 해서 마치 내가 여성이라서 상대방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듯이 그렇게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상대방한테 전화번호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착신이 정지된 전화번호.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이게 내 전화번호인데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. 그리고 또 상대방이 일하는 시간에만 딱 그 스케줄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일하는 시간에만 전화를 했다는 거죠. 전화를 못 받을 시간에. 전화를 못 받게.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전화벨 몇 번 울렸다가 탁 끊어놓고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당신이 못 받은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왜 속을지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요런 몇 가지 뭐 신분증 뭐 합성 그 외에 또 이미지 합성 등등 가짜 전화번호 요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속아서 돈까지 붙여줬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럼 이중재 변호사 이건 신종 사기입니까?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건 신종 사기는 유죄하기 아니고요. 네. 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. 그런데 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럴 것 같아요.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좀 크거나 외로움, 뭐 박탈감 이런 거 느끼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연락이 오면은 솔깃하고 그쪽으로 너무 뭐 쏠리기 때문에 충분히 속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뭐 비슷한 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거든요. 뭐 보이스피싱도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 온 건데 거기 돈 보낸단 말입니다.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쏠리다 보면은 보통 사람도 이렇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임방금 변호사 이게 한 명뿐이 아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? 6명이에요.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20대 남성 포함해서 6명인데요. 이 중에서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적게는 100만 원, 많게는 3천만 원 해서 총 6명으로부터 5천만 원의 돈을 편취해서 가져갔는데 그럼 이 돈으로 뭘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불법 도박과 생활비로 썼다라고 해요. 지금 앞서 어제 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이 도박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잡긴 잡은 겁니다. 근데 이중재 동종 전과가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동종은 아니고요. 예. 동종이 하나 있었네요. 뭐 벌금 이전에 뭐 벌금형 선고받은 거 보니까 그건 뭐 크게 뭐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벌금을 그 당시에 못 내 가지고 벌금을 못 내면 이제 검찰에서 지명 수배를 해놓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뭐 검문 같은 거 해서 걸리면은 바로 벌금 미납부한 전력이 있으면 바로 체포해서 뭐 입주장에 수감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번 범행을 해서 결국 구속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. 이게 그 사건 개요를 들으면 저런 걸 가지고 어떻게 속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아서
이런 형태의 범죄를 일컫는 그 단어까지 있거든요. 뭐라고요?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다는 뜻이고 네. 우리나라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 마치 연애할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메시지 같은 걸로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는 것인데 왕왕 벌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라든가 이런 그 대화방 이런 걸로 알게 된 사람을 상대방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것이고 네. 사람한테 돈을 준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만나서 실제 사람하고 어떻게 좀 신뢰관계를 맺은 이후에 그래야겠죠.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녀 사이 사귀는 관계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네. 상대방이 돈을 요구할 때는 일단 한번은 좀 의심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. 알겠습니다.